자, 이런 상황에서 건진법사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슬슬 터져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끔찍한 사진 올리고. 윤석열 캠프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캠프 마지막 날까지 이 상황 보고를 받았답니다. 이게 실제적인 캠프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마지막 그렇죠. 날까지 했다고 해요. 기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건진법사는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핵심 인물인 윤한홍 의원과 문자로 소통을 해서 선거 전략 조언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김건희 허위 경력과 관련해가지고 윤한홍이 건진법사에게 배우자팀 구성 논의 관련 정보를 전달을 했고 대응 방향을 문의를 하니까 건진이가 후보는 같이 하길 원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윤석열이 의중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진이 윤한홍에게 당선은 확정이라면서 자신감을 주는 등 캠프 실세처럼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보다 선거운동을 더 주도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건진법사가 예언자로서 조언한 것이다. 더 심하다. 그 본인이 예언자라는 거잖아요. 본인의 앞길은 예언을 못했나 봐요. 철컹철컹은. 그래서 지금 각 본부장들이, 각 지역 본부장들이, 선거운동 본부장들이 당내에 있는 어떤 라인을 통하지 않고 건진법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의 유세 참여 지역들을 결정하고 그리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본부에서 상임 고문 역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본부장 19명한테 자기가 단체 메시지를 보내서 윤석열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목표 지시를 했고요. 구독 현황 보고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본부장들이 건진법사에게 충청 지역 필승 대회 일정 협의를 요청을 하는 그런 문자 내용이 나왔다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캠프의 모든 얘기는 다 건진으로 통한다. 이게 정설화돼 있었다라는 거죠. 일정 잘 그랬더니 날리잖아. 건진법사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뿐이야. 예언자로서 조언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뿐이야. 나의 목을 쳐라. 난 예언자고 난 나라를 위해 기도한 죄밖에 없다. 아니 전국 네트워크 위원회 상임 고문인데 이걸 아예 윤석열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향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건 명령이잖아. 내 말을 들어. 니들 구독자 100만을 만들어라고 한 거잖아. 지금. 보통 상임 고문은 명함만 파주고 그치. 뒷전에 앉아서 옛날 노친네들이나 실세에서 물러난 사람들 관리해주고 뭐 이런 게 역할이거든요. 근데 얘는 실질적인 댓글 부대들 그 움직임부터 시작해갖고 유세 일정, 유세 내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스케줄, 심지어는 데려다가 등 두들겨 댕기면서 후보 격려한답시고 자기 위세 과시하는 등등의 역할들을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명태균과 건진법사의 역할은 여기서 어떻게 갈라졌을까? 왜냐면 명태균 건진법사가 나중에 공천장사 하면서 서울 지역에서 한번 부딪힌 적은 있었잖아요. 네. 뭐 여기 김은희나 김영선 공선 관련해서 그 건진이 해준 건데 그랬더니 뭐 그 미친 소리야 내가 한 거지. 조은희 하고 김영선 이런 것들을 따져놓고 보면 건진이 해준 건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 분개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태균이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돌아다녀요. 지금 아프다는 놈이. 어저께 인터뷰 내용에서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청와대에 들어오라 그랬다. 그리고 자기한테 아크로비스타를 그냥 준다 그랬다. 이거 자기 선거 도와줘서. 그래서 이번 선거에 세세한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진두지휘 기획을 내가 다 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은 내가 증거로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즉 대선 지휘를 명태균이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분명히 요 시점 안에서 명태균의 어떤 지시와 조언하고 건진법사의 지시와 조언이 충돌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서 접점이 없거든요.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둘이 친하게 지냈다든지 무슨 뭐 회동을 했다든지
예? 뭐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 보면 지금 윤석열 캠프 안에는 명태균이 지시해서 그 말을 듣는 라인하고 건진이 지시해서 그 말을 듣는 라인이 있었고 이게 항상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충돌을 일으켰다는 거야. 하는 짓은 똑같아. 명태균도 자기가 데리고 가서 사람들 소개시키고 걔네한테 선거자금 삥 뜯고 똑같이 건진도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윤석열 스케줄 잡아주고 글이 보내주고 또 거기들한테 삥 뜯고 이런 걸 했을 거라는 얘기지. 근데 끝나고 나서는 명태균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금전적으로 아크로비스타 보상이나 청와대에 들어가갖고 거기 가서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문자는 얘기가 왜 나왔으며 자기가 뭘 기획해줬으며 거기에 관련된 이 윤건희하고의 모든 통화 내역이나 문자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했다는 거야. 심지어 나중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권 개혁을 겁나 많이 했잖아요. 차관 산단뿐만이 아니잖아, 지금. 그와 관련해갖고 강혜경 씨가 또 뉴공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에 검찰총장, 경찰총장 이 사람들이 나한테 충성맹세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못 건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녹취력이 보존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실제적으로 명태균은 그만큼 뭐 창원지검에서의 수사라든지 선관위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1년 이상 무마를 해왔던 상황이고 그걸 걱정하는 강혜경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충성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증거로 황금폰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나라는 대선 어찌 됐거나 겨우겨우 대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대선 안에서 역할을 했다는 놈들한테 사실상의 모든 권력들이 특혜들이 분리돼서 나가서 조절되고 있었고 얘네들은 그걸 갖고 임기 초기 한 1, 2년 동안 나라를 지네 이권을 위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둘만 있겠냐고. 신천지에도 뭘 해줬을 거고. 천공한테도 뭐 했겠지. 천공한테도 뭘 해줬을 거고. 통일교한테도 뭘 해줬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런 내용들을 윤석열만 알고 서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쉽게 말해서 야 이번 통일교한테 뭐 해줬대. 걔한테 뭐 해줬대. 건진한테 뭐 해줬대. 이런 얘기들을 서로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왜? 다 꽂아놓은, 대통령실 안에 꽂아놓은 자기 밀정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건진한테는 무슨 인사 어떻게 해주고, 아니면 뭐 해주고, 이거 해줬다는데요? 그러면 명태균은 어떻게 하겠어? 아유, 오랜만에 연락드렸습니다. 건진 법사 쪽에 이거 해주셨다면서요. 저희도 이런 거 좀 해주시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청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구조의 논리상. 그런 과정 중에 이러한 청탁이 이루어지면 언제나 내가 보기엔 건희가 중간에서 와리를 뜯었다는 거죠. 수수료를 챙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건희의 수익 사업화가 돼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국책 사업들의 배경 안에는 그만큼의 엄청난 비자금들이 조성돼서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김건희 집단을 움직이고 마약 장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리들에 투자할 수 있는 땅 투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겠냐는 거야. 즉 미천을 들어서 땅을 사서 팔아먹는 거 이런 거는 자기 미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할 수 없는데 인사청탁이나 이런 대기업들의 공사나 사업을 밀어줘서 하는 사업들은 아무것도 안 들인 상황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권을 누가 차지했느냐 누가 활용했느냐를 놓고 건진과 명태균의 싸움이 치열했을 거고 건진이 됐든 명태균이 됐든 작정하고 터뜨리려고 하면 자기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뭘 해먹었는지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정권은 결국은 못 갑니다. 지금 명태균이 저러고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인터뷰를 하게끔 하는 데는 명태균이 아무리 수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보석으로 나왔다지만 입원 안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라디오 인터뷰 같은데 직접 출연하고 이런 걸 보면 지금 누군가가 뒤에서 요 얘기만 해라고 필터를 달아주고 얘기하라고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성렬이는 놔둔 상태에서 건희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걸 겁니다. 근본적으로. 김건희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판단 잘해야 될 거예요. 빨리 튀든가 아니면 지금의 자기를 노리고 있는 반대 세력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다 날려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아마겟돈을 치러야 그나마 생명연장의 꿈을 2달 아니 50일 정도는 더 이어가 볼 수 있다라고 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마구 터져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배후의 종점은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대선판을 장악하고 있는 김건희를 향할 것이다. 윤석열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김건희를 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네요. 안 쪽팔리나. 아유, 국짐은 이런 법사들한테 자기 캠프 다 내주고 뭐 안 쪽팔리나 몰라 이 사람들은. 안 쪽팔리니까 저 따위 영상을 대놓고 틀어대고 있는 거지. 어? 쪽팔림을 아는 놈들이 저래? 부끄러움을 네. 모르죠. 부끄러움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정책 얘기를 하자고. 왜? 내 말이. 왜 민주당도 이재명인데 건너편에서도 이재명이냐고. 누구 프레카든지를 주어만 봐갖고는 알 수가 없어. 둘 다 이재명이라서. 온 세상에 이재명만 있는 것 같아. 참 이재명 대표는 쉽게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부에서 그렇게 안 도와주더니 이번엔 외부에서도 도와주고 있잖아. 아, 정말.